자, 3장 오늘은 세포 생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적인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세포는 생명체에 있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 유전적인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또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 그리고 계통을 이루면서 하나의 유기체인 생명체가 완성이 되겠죠. 자, 먼저 세포는 셀이라고 하죠. 자, 이 세포의 구분은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포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과 그리고 그 안에 세포질과 중심 부분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질과 핵을 합해서 원형질이라고 하고요. 자, 이 세포질에는 이제 소기관과 시토솔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세포질에 있는 소기관들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시토솔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세포는 세포막하고 원형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은 유동성 있는 모자이크막 구조로 되어져 있고, 자, 이 세포막은 단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하는 선택적인 투과성의 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포막을 원형질 막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단백질이 60% 정도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자, 이 세포막은요, 이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성 대먹임과 음성 대먹임이라는 두 가지 기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포는요, 세포막 때문에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물리적으로 세포와 세포가 아닌 것들을 구분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세포막에서는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또 필요 없는 물질을 배설하게 됩니다. 또 호르몬이라든지 자, 기타 물질들을 자, 접촉할 수 있도록 수용체로서의 역할도 세포막이 담당을 합니다. 자, 인지질은요,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지질 이중막은요, 선택적인 투과성을 가지는데, 이 말은 모든 물질을 세포 내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만 투과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은 차단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 인지질 이중층은요, 그래서 물질의 흡수와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죠. 이 세포막은 두께가 7.5 나노메타 정도입니다. 자, 세포 안과 밖에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적인 그 전이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걸 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 안쪽은 세포 바깥보다 상대적으로 더 음의 전이를 형성하고, 세포 바깥은 더 양의 전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포막에는요,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있죠. 이 펌프는 ATP를 사용하여서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포 내외의 이온의 양을 조절하게 되죠.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자, 성분들을 한번 봅시다. 자, 세포막에는 지방 성분들, 지질과 그 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인지질입니다. 지질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죠. 자, 물질 이동의 장벽 역할을 하고, 자,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방에 대한 용해성이 클수록, 지질 용해성이 클수록 이 인지질 이중층인 세포막을 통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통과하는 물질은 우리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질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 통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유동성과 경고성을 잘 조절해줍니다. 콜레스테롤은 좀 딱딱한 물질이죠. 그래서 인지질이 굉장히 유동성이 큰 물질인데,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경고함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이중막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 물질의 이동 속도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질에 당이 붙어 있는 것을 당지질이라고 하죠. 세포막 표면에 주로 이 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당의 역할을 보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자, 세포에서 신호를 탐지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항원, 또 적혈구에서는 응집 반응 등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단백질은요, 세포막 전체를 보면 약 60% 정도의 무게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막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이 단백질은 효소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우리 호르몬이나 기타 물질들이 세포막에 붙을 때 수용체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반하는 수송, 그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이면서 또 물질 운반 통로의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이라고 하죠. 이것이 단백질에 붙으면 당단백, 그리고 지질에 붙으면 당지질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인지작용과 수용체의 작용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포의 구조에서 핵이 있죠. 자, 핵은 구조를 보면 핵을 싸고 있는 핵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반투과성의 단위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핵소체가 있는데 이 핵소체는 RNA와 단백질을 합해서 핵소체, 그리고 염색질은 DNA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 구성체를 염색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세포 분열을 하게 될 때 염색체로 응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액체 성분인 핵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핵의 일반적인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런 핵의 기능은 유전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조절을 하고요. 단백질을 합성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이죠. 자, 이 핵은요, DNA 복제, 그 다음에 RNA 합성, 그리고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핵이라고 하면 세포에 한 개 존재하죠. 하지만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핵이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근육세포는 여러 개의 핵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핵 속에 염색체가 있죠. 우리가 염색질이 엉겨 붙어 갖고 응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했는데, 자, 22쌍, 46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상염색체가 22쌍이 있고요. 자,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습니다. 자, 주요한 염색체의 질환으로는 다운 신드롬이 있죠. 다운 신드롬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총 숫자가 47개가 됩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18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것이고요.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염색체가 45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핵산이라는 말을 하죠. 자, 핵의 다량으로 존재하는 유클레오티드를 이야기하는데, 이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은 당이 5개 결합한 거하고 염기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분자 화학 물질을 유클레오티드라고 하죠. 이 유클레오티드는 DNA와 RNA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DNA와 RNA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리가 구성 성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유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염기에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가 있습니다. 자, DNA 같은 경우에는 퓨린기에 아데닌과 구아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피리미딘기에는 시토신과 티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RNA는 피리미딘기 염기에서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대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탄당의 구조도 좀 다른데요. DNA는 데옥시리보스, 그리고 RNA는 리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사슬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RNA는 단일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DNA와 RNA 특징을 한번 보면요. 자, DNA는 핵에 존재하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죠. 자, 유전 인자가 됩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염기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티민의 짝이 아데닌이 되는 거고요. 구아닌의 짝이 시토신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RNA는 자, 핵 소체가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단백질 합성에 관계하고요. 자, 단일 가닥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이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자, 아데닌, 구아신, 시토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DNA와 같아요. 그런데 우라실이 RNA에만 있는 특징적인 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RNA의 종류에는 mRNA와 rRNA, tRNA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에서 DNA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걸 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RNA에서부터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것을 해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RNA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RNA는 rRNA가 있죠. 이 RNA는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를 이야기합니다. 리보솜의 주된 역할이 뭐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mRNA가 있습니다. mRNA는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하죠.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라 그래서 우리가 mRNA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는 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재료인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RNA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세포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포질은 세포의 소기관하고 시토솔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기관들은 뭐 리보솜, 뭐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빼고 액체 성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토솔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세포질에서 세포 소기관을 제외한 부분을 바로 시토솔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 소기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포 소기관은요, 먼저 리보솜이 있습니다. 자, 핵 소체에서 자, 리보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은 우리가 RNA하고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리보솜에 있는 RNA를 우리가 rRNA라고 했었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자, 두 번째, 세포질 그물이 있죠. 세포질 그물은 과립세포질 그물하고 무과립세포질 그물로 나눌 수 있는데, 과립세포질 그물은 리보솜이 붙어 있는 세포질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리고 세포 내에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간에서는 해독작용을 하고요. 지질을 합성합니다. 위 벽에 있는 세포질 그물은,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염산을 분비하고요. 자, 내분비계에 있는 자,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자, 근육에 있는 무과립세포질 그물은 칼슘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골지체입니다. 자, 이 골지체는 핵 주변에 흩어져 있게 되는데요. 자, 세포질 그물에서 생산된 그 물질들을 농축하고 포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지체에서 당류를 합성하는데요. 주로 이 골지체는 분비세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지체는 용해소체도 형성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사립체. 우리는 사립체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립체는요,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산소를 사용하여서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다라고도 설명을 하죠. 자, 한 분자의 포도당이 자, 세포질을 거쳐서 사립체로 들어가서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자, 완전히 분해되면서
우리가 38개라는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포질에서 무산소성으로 2개의 ATP를 생산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질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에는 이제 효소들이 존재해서 TCA 회로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는 이 포도당 분해 산물들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막과 속막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속막에는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회로가 돌아갈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전자전달계가 작동하게 되면 34개의 ATP가 산화적인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세포 내로 들어온 포도당은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내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속막과 바깥막 사이에 있는 효소들을 거치게 되면서 총 38개라는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용해소체죠. 용해소체는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죠. 백혈구하고 큰 포식세포에 이 용해소체가 존재하는데, 이 물질을 포식해가지고 이제 소화하고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과산화소체입니다. 이 과산화소체는 강과 콩팥에 주로 존재하는데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분해하는 효소를 함유한 작은 알갱이가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세포뼈대입니다. 세포뼈대는 세포 내부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세포 전체를 지지하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 세포뼈대는 미세섬유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미세섬유, 그리고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미세소관은 이제 세포 내에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경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포 소기관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 세포 소기관들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 뼈대가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중심소체입니다. 중심소체는 한 쌍 존재하죠. 이 중심소체가 한 쌍이 모여있는 것을 중심체라고 하고 9+0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개의 원통형의 관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그룹이 바로 9개가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은 비어 있는 구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9+0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심소체는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바로 방추섬유를 구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심소체가 변형된 방추 섬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편모하고 선모예요. 자, 편모하고 선모는 9+2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중심소체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지만 중간에 어떻게 해요? 관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9+2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종류에는 선모하고 편모가 있는 거죠. 9+2의 구조를 한 것에는. 자, 선모는 세포 표면에서 짧은 털 모양의 구조물이죠. 주로 기도의 점막을 형성하거나 자궁관, 소화관 등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선모가 되고 9+2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편모라고 하는 것은 선모하고 비슷하지만 훨씬 더 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유일한 편모는 사실은 정자의 꼬리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